안녕하세요. 연일천 로미언니입니다. 한일 2세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의 한일 2세의 여자입니다. 4남매의 둘째이지만 위아래부터 제사까지 이것저것 많이 시달리면서 자라왔습니다. 동생은 대학을 가고요. 언니와 저는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입시가 중요한 고등학교 때에는요, 아버지께서 재활치료를 하느라 대학을 못 갔고요. 공부를 못했던 것도 아니었으나 유학 준비도 집안의 반대로 못했습니다. 물거품이 된 채로 미친 듯이 눈물만 흘리면서 블랙 기업에 취업도 했다가 심신이 망가져서 나온 채로 다시 나와서 카페 매니저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하다면 그렇죠. 악으로 깡으로 일하는 근성이 오히려 도움이 된 게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인생의 글을 적기가 좀 두렵지만요. 저는 가족 내에서 일어났던 성폭행도 있었고요. 트라우마가 있었다 보니 작년에 첫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인 오빠는 네 마음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 불안정해 보여서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서로 망가질 것 같다라는 말을 하고 헤어지고 나서 저는 더 꿋꿋하게 언젠가는 더 멋진 모습으로 일어나야겠다 하면서 그 말을 새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사귄 사람이 그리고 헤어지는 이유가 제 탓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헤어지자고 한 거라면 분명히 제가 바뀐다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어왔었습니다. 실은 그 이후에 오빠가 오히려 후회를 했었나 봐요. 저는 봄이 오기 전에 겨울 마지막쯤이었나 유일한 휴일, 토요일에 밤새 부업을 하던 도중에 다시 연락을 받게 되었던 날, 그때부터 울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정이 너무 크게 터지면 몸이 떨리다 보니 감정을 표현하기가 많이 힘들어하는 유형입니다. 진짜 심하면 코피가 나거나 몸살을 앓기도 해요. 그날도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심장을 조려대 가면서 차마 울고는 싶은데 울지는 못하는 상태로 숨만 힘겹게 들이쉬면서 고백을 받았던 기억도 나네요. 휴대전화기에 자동으로 통화가 녹음되다 보니 그때 전화를 가끔 들어보면 내가 진짜로 이랬었구나 하는 것도 남자친구가 그때 그랬겠구나 싶은 것들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서로 양보만 하게 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온 사랑인데 요즘에 고민이 있습니다. 아직 오빠가 직장을 잡은 상태는 아니지만 프로포즈를 하면 부담스러울지 걱정돼서요. 오빠는 자신이 챙겨준 것도 없는데 매번 과분한 사랑을 받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5개월 가까이 다시 만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랑해주고 싶은 사람도 처음이었고 앞으로도 이렇게까지 길게 사랑하기란 어려울 것 같아요. 과거에 지인으로 만났던 시절에 제가 정말 죽도록 힘들었을 때 가족들도 제 병원비를 보태긴커녕 100만 원씩 턱턱 빼앗아 가던 시절에 돈은 보태주지 못하더라도 진심으로 토닥여주고 위로해주던 유일한 이성이었어요. 저는 돈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그렇게 죽지 말라고 잘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생길 거라고 그런 말이 그렇게 듣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살아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싶었을 정도입니다. 제가 가끔씩 반찬 같은 거 만들면 손이 작은 편이 아닌지라 겸사겸사 그냥 반찬을 해치울 겸 주기도 했었는데요. 되게 맛있게 먹어준 것도 고마웠고요. 그냥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이 힘든 사랑의 결말이 헤어짐이 아니라 결혼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프로포즈의 조언과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얻고 싶어서 편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집안에서는 아파서 그렇게 반쯤 죽어가던 딸이 갑자기 무엇이 변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예뻐지고 하니까 갑자기 예뻐하는 척하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더 원망스럽고요. 엄마도 이상한 데 빠져 있다가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니까 갑자기 이것저것 챙겨주는 척 한다던가 목적이 보이는 게 좋지 않다고 하면 너무 불효녀인 것일까요? 차라리 저의 가족이 어릴 적부터 저를 한없이 감싸줄 때는 감싸주지만 단호하게 혼내실 때는 혼내시던 할머니만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억울한 심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결혼까지 하게 된다면
부모님보다는 할머니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라면 너무 어리석은 건가요? 이런 이제 생각도 남겨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편인데도 불구하고 좀 학생 시절부터 어렵게 살아오신 것 같고, 남매가 또 숫자가 많다 보니까 부모님께 좀 사랑을 받지 못했던 기억들, 그리고 뭐 대학을 공부를 어느 정도 했지만, 그러니까 집안 사정과 반대 때문에 가지 못했다. 유학도 이제 준비하다가 포기를 했다. 그런 이제 좌절의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일찍부터 독립적인 생각 그런 걸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나이에 비해서 철이 빨리 들고 성숙하신 면이 있어서 결혼을 하셔도 충분히 배우자로서 잘 살아가실 것 같은데요. 약간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이제 결혼을 할 때 그 전에 원가족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성찰을 해 보고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원가족 내에서 내가 이제 보고 듣고 자란 어머니, 아버지의 어떤 부부의 모델,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배우자 상이나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결혼의 상이나 또한 결혼의 시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요.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분에게 내가 이제 가정에서 받지 못했던 뭐 따뜻한 위로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좋다. 그거는 당연히 좋을 텐데 원 가정에서 그런 것들을 너무 받지 못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조금만 호의를 베풀거나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줘도 내가 마음이 크게 가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보기는 해야 된다. 그게 자칫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나와 정말 잘 맞춰 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확인을 하지 않은 채로 결혼을 이제 성급하게 좀 하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사연에는 이제 그 부분은 안 적혀 있는데 지금 만나는 분과 결혼에 대해서 또 이뤄가고 싶은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같은 가치관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분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라오셨고 부모님께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시간을 두고 찬찬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보면 형제가 많은 경우에 아쉽게도 부모님이 그 형제 이제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분들보다는 이 편애가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집은 뭐 아들한테 이제 이게 몰빵이 돼서 딸들이 번 돈으로 뭐 아들 뭐 대학원비를 내준다거나 형제끼리 자매끼리 뭐 남매끼리 돈을 이렇게 이제 부모가 이동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막내가 만만해서 막내한테 부모님이 계속 의지를 하고 뭔가를 시킨다던가 뭔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떤 사랑이나 자원이나 애정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다른 자녀한테는 의존하거나 착취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사연에도 잠깐 나왔지만 부모님께서 뭐 돈을 뭐 100만 원씩 뭐 턱턱 가져가신다, 뭐 달라고 하신다, 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이 사연자분도 자기 자신을 좀 지킬 필요가 있다. 현재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내가 정말 잘 지내고 있는지, 내가 행복한지, 내가 어떤지에 관심이 없는 그런 이제 유형이시다 했을 때는요. 이제 본인도 느끼겠지만 부모님과의 적절한 선을 그어서 거리를 유지하고요. 본인의 어떤 가정을 이뤄 나가는 거에 있어서 독립적인 생각으로 추진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이기는 해요. 그런 분들 중에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부모님께 끌려다니거나 뭐 친정에 돈을 보내드리거나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이게 원가족에서 이제 부모님 아래서 아무 결핍이 없이 사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이나 어떤 관심이나 아쉬운 점들, 부족한 점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그게 이제 정말 다 채워지고
정말 삶이 2배, 3배, 뭐 몇 배로 행복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부모님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배우자만큼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 배우자를 잘 선택했을 때는 힘들게 살아왔던 지난 삶들이 다 보상을 받게 되고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연자분도 배우자를 잘 선택하시고 원가족과는 이제 독립을 이루시고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연자를 위한 응원과 조언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